어떤 경우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하락, 실적이 좋으면 상승. 그것이 세계 공통의 룰이라는 거죠.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가 세계 선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네.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라는 것은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다가 가격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지지, 거래량 지지 이렇게 또 기간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빠지다가도 어느 정도 가격 위치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여기 오니까 안 빠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찾았어 온다면은 주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아 거기까지 닿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거래가량이 첫째 많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확 대폭 죽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2차전 양극재, 음극재 이 회사들이 거래가 죽고 그런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종목이 다 같이 지지될 때 그러면은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 주가 매수라든지 이렇게 좀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 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나 손절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좀 너무 손절 폭이 크다면은 네. 좀 진짜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죠. 너무 그리고 손절 폭이 작은 분들은 예를 들면 여기서 산 분들은 저점을 깬다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여기를 깬다면은 또 추가 하락을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저점을 깨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데 물렸다면은 여기를 깬다면은 손절해 주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작은 다시 저점에서 그리고 대행주들이 이렇게 밀릴 때는 하루아침에 확 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지지가 놓았을 때 다시 물량을 늘려서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그 폭이 이렇게 저점을 깬다는 것은 이 폭이 짧게 노는 거 아니고 폭이 더 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저점에 사고 아니면 다시 올라오면 이것도 수갑에 다시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4분기 실적이요. 예. 만약에 4분기나 내년 뭐 1분기 실적이 예. 그 증권사들의 뭐 가이던스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많은 예. 거예요. 보통 시총이 좀 큰 경우는 여기 화면 번호 0919 에코프로. 예, 여기 보면은 여기에 대부분 분기별로 추정치를 써줍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여기에 뭐 1,000억 근데 막상 이제 발표할 때 뭐 500억, 800억 이라면 이제 추정치보다 실적이 하락이라 보고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추정치보다 실적이 좋다면은 또 상승 쪽으로 갈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2차 전지는 4분기 때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만회한다든지 좋게 보면은 이제 지지될 가능성이 많고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4분기, 1분기까지 좀 실적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적이 나오기 전에 예. 그냥 예상으로 막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애널리스트라든지 좀 기관 투자들은 또 우리는 뭐 개인들은 힘들지만은 그 주식 상담자 또 주식 관련자 보통 기업에는 주담이 있거든요. 상담하고 들어보면 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방문해서 체크를 하는데 개인들이 그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애널리스트 쓴 그 보고서라든지 또 리포트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러면 개인들이 그렇게 막 주담이거나 뭐 현장 탐방 이런 게 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예. 실적을 여윳돈이 있더라도 실적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것이 실적에 이렇게 차트에다 나오죠. 아 예측치가. 예. 보통 기관 또 이렇게 외국인들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기서 발표가 됐는데 알고 이렇게 들어와서 다 삽니다. 예, 일자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때 들어오잖아요. 네,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 거예요? 실적은 요 부분에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실적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기관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또 투자들은 계속 기업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실적 발표하는 순간에 발표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기관들 매도 해비입니다. 예. 아, 개인들은 모르죠. 그러나 자, 현대산업개발처럼 실적이 턴된다면은 이렇게 자기들 다 사죠. 예. 그래서 미리 사는 거죠, 이 부분에. 예. 그래서 자,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신저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한다면은 조심해야 되고, 또 현대산업개발처럼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산다면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트를 보고 실적이 턴된다면은 또 차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지금 2차 전지는 워낙 이제 국민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질문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너무 상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또 다르게 또 좋게 보시는 또 섹터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전에 또 포스코 한번 보죠. 뭐. 포스코. 포스코 그룹도 네. 이렇게 같이 한번 봅니다. 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인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지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작년보다 좋지 않다. 보면은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3조 5천억, 2조 9천억 올해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에 4조 8천억, 4조 3천억. 이제 철강 쪽의 매출이 이렇게 영업이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작년보다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그리고 여기가 오르기 전에 여기 가격 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지지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자, 포스코 부채임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하락하다가 지지된 경우고, 자, 포스코 MT 이 종목도 이렇게 돼 있고, 포스코 DX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아진다 하니까 또 차트가 현재 지지된 경우고, 자, 포스코 그룹도 포스코 2차 전지 같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나. 그러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많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쪽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턴돼야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그러나 여기가 지지되기 때문에 하락폭은 아주 제한적이라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그 주식들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네. 지지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다 지지는 됐죠. 지지가 아. 됐죠. 지지가 됐는데 좀 문제는 또 만약에 4분기에 실적이 또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또 심각하다. 일단 여기가 지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막 그 뭐 애널들이 가서 미리미리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저점을 깨고 안 깨죠. 절대 안 깨죠. 예. 안 깨는 왜냐면 거죠. 대기 매수들이 이기 때문에. 네. 깬다 하면은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4분기도 뭐 약간 이제 좀 좋아진다 생각하고 1분기 내년에 1분기 좋아진다 생각하면은 안 깹니다. 예. 절대 안 깨고 계속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깬다는 것은 4분기, 1분기, 내년이 2분기 실적 안 좋게만 볼 때만 깨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반도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반도체도 요즘 보니까 뭐 저점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뭐 턴어라운드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사이클이 제일 화랑일 때 고점을 찍고 내리빕니다. 그리고 또 제일 시장에서 또 장사 영업이 안 좋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있고, 그리고 소부장 종목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보하다가 약간 여기 신고가를 뚫고 돌파를 하고 이렇게 조정 놓은 경우고, 자, 삼성전자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다가 좀 약간 현재 지금 행보하고 있는 차트인데,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수출이 계속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봉 여기는 저는 돌파한다 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위로 가지 않겠나.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게 주봉입니다. 현재 가격은 뭐 6만 9천 원, 7만 전자가 안 된다 그죠? 그건 하반기 때 내년에 저는 이렇게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이렇게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현재 계속 수출, 그다음에 또 주문량, 또 설비 투자 이런 거 보면은 반도체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주고, 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종목이 한 100개 이상 되고 또 뭐 전공종, 후공종 거기서도 분야별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보통 언론에서 이렇게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수페타지스, 뭔가 언급되면서 이렇게 많이 상승할 때는 리포터가 논다든지 언론에 많이 언급된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행보하고 있고 계속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은 매수는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리포트에 언급되고 그다음에 막 또 종목이 많이 언급될 때는 고점을 찍었다 하면은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 놀 듯 하면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소부장 종목은 공부를 하고 매매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또 전문가는 아니니까 생각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다면은 섣불리 매수는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 관점은 어떠세요? 많이 그 2차 전지 전기차가 뭐 2030년, 35년에 뭐 진짜 뭐 내연기관 다 없어지고 전기차가 되니까 그건 정해진 미래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뭐 1년, 2년은 연기될 수 있어도 결국 되는 거니까 예. 지금부터 그냥 계속 사겠다. 막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또 유럽 쪽에서도 원래 내연기관 차를 뭐 30년인가까지 뭐 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독일에서 약간 우리 좀 안 해 이렇게 좀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중화되긴 되겠죠. 그러면은 2차 전지 쪽에 각 나라 같은 경우도 유럽은 유럽대로 자기 산업을 키우려고, 미국은 미국대로 키우려고, 또 한국, 일본, 중국, 자 이렇다면 한국이 과연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납품할 수 있냐? 이제 그거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좀 불리하잖아요. 원료도 수입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자국의 소비가 또 많이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중국처럼 많이 생산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또 특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아직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가 세계 선도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좋게 보시고 예. 그렇게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변수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중국은 일단 자국 차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다 파무 강산이 그냥 파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댓글 안 좋게 달리겠지만 과연 한국이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냐 좀 그거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도 저 산업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먼 미래는 사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신의 영역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4분기, 내년 1분기 이렇게 하나하나 실적을 점검해 볼 때 보면 그게 사실 실적이 높게 나온다는 거는 그런 미래로 간다는 거니까 그때마다 보면서 가자. 그렇지.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죠. 대응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3년 후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어. 딱 사가지고 3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좀 이렇게 달력적으로 저점 깨면 또 매도 좀 했다. 네. 또 지지가 되면은 또 추세를 보고 실적을 보고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또 3년 후에 위험 자산인데 하루 후를 잘 모르는데 주식은 네. 하루 후에 뭐 하락가도 나고 상승도 상한가 가고 이러는데 네. 조금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좀 물량을 줄일 때는 줄이고 또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이제는 좀 실적을 보고 하면은 좀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와 반도체를 비교해 볼 때는 네. 반도체는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대기 매수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하락하면은 매수하고 싶고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직접. 하이닉스가 11만 원 건조면은 매수가 들어오듯이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그렇게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실적이 좋으니까 내가 이 가격에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자꾸 안 따라주면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매도로 해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기 매수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러나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가 아예 안 않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2차 전지가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실적만 좀 따라주면은 보유형을 있는 사람들은 실적이 턴되네 매도 안 하죠.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자꾸 하락 압력을 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는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이 좀 좋게 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지수 내년에 한 2,600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위로 간다 봐야죠. 반도체가 아 그래서 얼마 실적이 폭이 안 좋아지니까. 되니까 폭은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딱 뒷받침 된다면은 상승폭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항상 실적이 이게 표시가 안 되고 잘 나타나지 않으면 뭐 절대 잘 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가는 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변압기 종목, 뭐 전력주 이런 종목 잘 분석해봐서 내가 삽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빠져도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보통 올라오는 경우 있는데 어떤 종목 실적이 안 좋아질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오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경험적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학습 효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개인들도 그런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은 나도 던지고 너도 던지고 하락폭이 계속 깊게 나오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매수 공백이 생기니까 많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종목은 개인들은 매수할 때 좀 실적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지수가 뭐 2,600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얘기하셨던 게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가 올라갈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 종목이 제일 무난하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급락이 나왔던 분들 다 기다리면 본전 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목이 실적이 확인할 수 없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과연 그때까지 실적이 따라줄 것인가? 주가는 거의 사실은 실적에 수렴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실적에 수렴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하락, 실적이 좋으면 상승. 그것이 세계 공통의 룰이라는 거죠. 세계 공통 룰입니다. 네. 한국만 예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항상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실적 보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항상 실적이 턴되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 종목을 제가 매수 중단기로 가져가려 하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은 저는 잘 매수 해가 있다라 하더라도 오늘 오니까 손절폭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런 아픈 추억이 많습니다.